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이 음성 유서까지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산에 가서 100대 맞자는 등 입주민의 지속적인 협박에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남긴 음성 유서.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던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진짜 저 X라는 사람한테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습니다. 진짜 밥을 굶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 나이 어린 입주민의 욕설, 살해 협박까지 있었다고 설명하는 대목에선 목소리는 더욱 떨렸고 흐느낌은 더 커졌습니다. 너 돈도 많은가 보다 고소하고 그래 끝까지 가보자. 네가 죽던가 내가 죽어야 이 싸움 끝나니까. 사직서 안 된다고요? 사직서 안 됐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100대 맞고 너 스트레스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얼굴만 봐도 무서웠다고 토로했습니다. 보면 질리는 얼굴입니다. 겁나는 얼굴이에요. 저같이 마음이 선한 사람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자신은 힘이 없다며 가해자인 입주민이 반드시 처벌받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말 X라는 사람한테 다시 안 당하도록 경비가 억울한 일이 안 당하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그러면서도 힘이 돼준 이웃 주민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잊지 않았습니다.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 저승 가서라도 꼭 그 은혜 갚겠습니다. 엄마 아빠 싶어 누님 어머님 정말 그 은혜 꼭 갚겠습니다. YTN 안윤혁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음성 유서 파일은 모두 3개고 15분 분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의 파일 2개를 YTN에 제공했고 나머지 1개는 경찰의 핵심 물증으로 갖고 있습니다. 고인은 쌍방폭행이란 입주민의 주장과 달리 자신이 일방적으로 맞았다면서 바로 음성 유서가 그 증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음성 유서를 남긴 건 지난 4일입니다. 근무지인 우이동 아파트에서 첫 번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당일입니다. 저는요 힘도 없고요. 맞아본 거 생전 처음입니다. 60인데요. 진짜 71년생이 막내 동생 같은 사람이 협박하고 때리고 감금시켜놓고. 음성 유서를 남긴 이유는 뭘까? 최 씨는 입주민에게 코뼈를 맞아 부러졌다며 음성 유서가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입주민이 코뼈를 때린 건 경비원의 친형이라면서 오히려 폭행을 당한 건 자신이니 수술비 2천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자 심적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사람한테 맞은 증거예요. 라는 동주민한테 엄청 맞은 증거입니다. TV에도 다 나오게 방송국 불러서 공개해주세요. 음성 유서의 분량은 총 15분. 5분가량씩 3번에 걸쳐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YTN은 2개를 입수했는데 최 씨는 여기서 입주민의 실명을 8번 언급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마다 억울함이 서려 있습니다. 경찰이 유족에게도 전달하지 않은 나머지 음성 유서엔 최 씨가 코뼈가 부러졌던 날의 상세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섬 지역에서 마약류인 양귀비 재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해경이 드론을 띄워 단속을 벌였는데 경남 섬에서만 40명 넘게 적발됐습니다. 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해안 선으로 드론이 날아듭니다. 텃밭 위에 멈추더니 분홍꽃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다른 밭에서도 마찬가지. 구석에 자란 분홍꽃을 콕 집어냅니다. 집안에 자란 빨간 꽃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두 섬마을에서 불법 재배하는 양귀비입니다. 하늘에서 확인한 양귀비. 땅에선 키운 사람을 잡아냅니다.
우리 하셔도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단속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시고 이거 다 뽑고 또 저희 압수 절차가 진행을 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알고 계시고 간단하게 저희 저 단속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해경이 드론을 이용해 양귀비 재배 단속에 나선 건 지난달 중순. 경남 지역 섬 20여 곳에서 1,600포기가 넘는 불법 양귀비 재배가 적발됐습니다. 양귀비를 키운 41명 가운데 50포기를 넘게 재배한 11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대부분 양귀비 씨앗이 바람에 날려와 자연스럽게 자랐고 팔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양귀비 꽃을 숨기려 가림막을 씌워 키우는 등 불법인 줄 알고도 재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소지역은 오려 시설이 다수 낙후되어 있어 민간요법으로 양귀비를 복용할 때가 있습니다. 비밀스럽지만 공공연하게 양귀비를 재배하기도 합니다. 해경은 7월까지 양귀비 등 마약류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5차례 연기된 끝에 이제 거의 석 달 만에 학생들이 등교하게 된 것입니다. 네, 학교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첫날 상황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 신현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학생들은 이미 교실에 앉아 있는 모습인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3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4층에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 아침 8시 20분에 시작된 1교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학생과 선생님이 처음 만나는 시간이니만큼 1교시는 담임 시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담임 교사가 방역 주의사항과 학사 일정 등을 알리고 면 마스크 2장과 손소독제 등이 들어있는 방역 물품 세트를 나눠주는 시간입니다. 모두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리고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학교 측은 고3 학생 190여 명 가운데 4명이 등교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등교 전 자가진단 앱으로 인후통 등 이상 증상을 밝힌 4명이 학교에 오지 못한 겁니다. 앞서 현관에선 체온 측정이 이뤄졌는데 현장에서 이상 증상이 있었던 학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는 이제 수업 사이사이 이동 시간과 점심시간 방역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과목별로 수업 공간을 찾아다니는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어서 학교는 학생들이 수업뿐 아니라 이동할 때에도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학급별로 점심시간을 달리했는데 학급 7개가 5분 간격으로 식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급식실 앞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로 한 번 더 체온을 측정하고 들어가선 한 방향으로 앉아 거리를 유지합니다. 이후 7교시, 그러니까 오후 4시까지 정상 수업이 진행됩니다.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과 후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 저녁 제공 등은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전국의 고3 학생 45만 명이 방역 속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5차례 등교가 연기된 끝에 80일 만입니다. 전과는 달라진 상황에 낯설겠지만 아직 감염 우려가 여전한 만큼 학교 구성원 모두 방역 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현고등학교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고3 등교 수업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기숙사 생활하는 남학생으로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어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도 들었는데요. 학교 수업은 전면 중단됐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보도에 이윤재 기자입니다. 학교 입구가 철문으로 굳게 닫혔습니다. 좁은 문틈 사이로 실습에 나섰던 교생이 빠져나옵니다. 아니 학교에서 언제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저 잘 몰라요. 교직원은 닫힌 문에 학교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을 붙입니다. 고3 학생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등교 수업을 시작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 17명을 검사한 결과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등교 수업을 하루 앞두고 경북 구미에서 아버지 차를 타고 기숙사에 왔습니다. 다음 날 같은 반 학생 17명과 수업을 들었고 확진 사실을 알기 전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이제 생활하는 학생이라서 그 전날 들어왔고 어제 이제 수성구 보건소에 가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결과 통보가 와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은 없습니다. 학교는 곧장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학교 시설도 이틀간 폐쇄해 추가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고3 학생 110명과 교직원 94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합니다.
교육당국은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등교 수업 재개 시기를 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 절대 등교하면 안 된다. 최대 입시 전문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학원 대표가 고3 수강생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학원 측의 신속한 조치로 학생 97명은 모두 등교하지 않고 즉각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3 학생을 포함해 모두 129명의 학생이 체육대학 입시를 위해 수강 중인 전문 학원입니다. 이 학원 대표는 고3 학생 개학일인 지난 20일 한 수강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즉시 고3 학생 97명 전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전 6시 25분에 등교하면 안 된다는 단체 문자를 집에서 보냈고 6시 44분엔 등교하면 절대 안 된다는 문자를 차에서 거듭 전송합니다. 학원에 도착해서도 추가 확인 문자와 통화를 하면서 97명 전원은 학원 대표의 안내에 따라 학교에 가지 않고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학교를 못 가게 등교를 막아야겠다. 이게 좀 가장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사 결과 다행히 고3 입시생을 포함해 다른 학년 수강생과 가족 등 관련자 378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 대표는 또 수강생 출석부를 사진으로 찍어 보건소 등에 보내는 등 접촉자들에 대한 검체 검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26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로 휘트니스 센터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조치 잘 따라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또 학생들 좀 그날 아침에 제 문자를 보고 제 연락을 받고 많이 당황했을 텐데. 인천시는 다른 수강생에게 감염됐다면 전체 학교로 확산될 뻔했다며 전 대표의 신속한 대처를 모범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